자, 이어서 어제 반대로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입니다. 네이버 살펴볼 텐데요. 8월 내내 정말 하루도 빠지지 네. 않고 네이버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는 배경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선 카카오하고 상당히 지금 많이 비교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최근 들어서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한 2014년 하반기 주가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의 가장 큰 경쟁력, 지금 우선은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견조한 실적이 되었었다라는 건데, 돈 되는 사업을 했다라는 것이 카카오와 상당히 비교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언급해드렸다시피 당장의 수익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 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돈이 되는 광고 매출 쪽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2,727억 원이 이제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나타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네이버, 8월 들어서 상당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상황들인데 라인이 상장이 되고 난 뒤에도 사실 움직임들이 없었습니다. 차익 물량들이 나올 뿐이었는데요. 삼성전자와 더불어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는데 포털 광고 매출의 호조세가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매출이 차지했던 비중은 7천억 원이 넘으면서 전체 매출에서 적대적으로 많이 차지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특히 모바일 광고에서 호조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항상 수시로 컴퓨터를 하거나 아니면 모바일을 할 때도 PC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를 많이 사용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많이 보는 만큼 광고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의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광고 매출 역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점을 또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매출 성장률이 90% 이상 넘어섰다라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쟁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플랫폼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바일 검색 시장 내에 압도적인 지금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고효율 신규 상품을 이제 출시한다라는 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추가적인 우리가 봤을 때 스노우라는 어플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다운로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8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6천만 명이 지금 다운로드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다운로드가 됐다라는 점은 앞으로 제2의 라인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인 상장을 통해서 지금 현금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M&A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특히 이해진 의장이 밝혔던 것은 인터넷은 한순간에 변해버리고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옮겨가 버리기 때문에 빠른 기술 투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M&A 하면서 성장하겠다라는 앞으로의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을 또한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정보인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체 인식,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상당히 뜨거운데요. 지금 또 뜨겁게 배터리 이야기 나오면서 공급 지금 전체 이 통사에 지금 판매가 중단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생체인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성장률이 뛰어난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걸 폐지를 시키면서 사실 우려감이 많이 감돌았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지금 기회로 바꾸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수익성은 법인용 법령 공인인증서를 발행을 하면서 수익성을 나타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지금 완전히 폐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거기다가 생체 인식 서비스로 확대되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카드사들은 최근 들어 뉴스 나온 것을 보셨다시피 생체 인식 결제 도입을 통해 가지고 이전에 번거로웠던 것을 좀 간편하게 해결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삼성페이 본인 인증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이런 번거로움을 좀 편리하게 간다라는 거 거기다가 지금 보급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매출액은 상당히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역시나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제 건당 일정 수수료를 받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많은 가입자들이 있고 많은 결제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부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앞으로 생체 인식 시장은 2020년까지 6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보실 수 있는 상황들인 만큼 앞으로 성장성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지난번 한번 나왔던 뉴스가 자율주행 트럭 상용화 기대감에 좀 움직임들이 나타냈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가장 컸던 부분들은 물리혁신 방안 7대 유망 서비스업 집중 육성을 한다라는 소식에 좀 강세를 나타냈었던 사항들이었는데 자율주행차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것을 개발하는 것에 한국 정보 인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시장에서 어필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우선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추세를 돌려 세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중소형주, 소형주가 좀 주춤한 상황에서 시장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 즉 현재 시점이 상당히 좋은 접근 전략으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능률 교육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교과서를 2018년부터 보급한다라는 소식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제 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런 이슈 계속해서 좀 주가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교육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 속 좀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약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배당주들의 매력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교육주들은 전체적으로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능률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사실 세 번의 좀 힘든 시련을 겪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브렉시트 터졌을 때였고 그다음 자사주 매각, 그다음 실적이 저조하면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 자리를 지금 전체적으로 지켜내면서 앞으로 상당히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디지털 교과서 보급에 따른 가장 수혜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018년부터 도입된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검정 인정 교과서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축소가 되면서 앞으로 좀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겨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과거에 쌍춘년에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황금 대지해 때 출산을 했던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학습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유아에 대한 지금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과 무차입 경영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 그룹에 상장되어 있는 두 개의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점 또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영철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좀 답답한 장에서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대형주만 움직이고 있었던 삼성전자만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어제 코스닥의 마지막 아래 꼬리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술적 반등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 해가지고 전고점 돌파를 하고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어느 정도 반등을 주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낼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가격적인 부담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왔던 상황이었고 시장이 어떻게 보면 힘든 시절을 겪고 왔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심리가 무너지는 이때가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다라는 겁니다. 미국 금리 인상 하든 안 하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을 좀 덮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반등보다가는 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가는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거쳐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언더슈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 분위기 초반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엊그제의 분위기보다 어제의 종목들의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이제는 단기적인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접근하실 때에 오히려 짧은 전략보다는 긴 전략으로 가실 때는 화장품주나 아니면 OLED, 배당주 쪽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려가 큰 코스닥 시장 어제 그래도 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기술적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